신학생이에요. 제가 그래서 감신대학교 목회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여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 보여드리는데 이게 저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찍은 졸업 앨범 사진인데 이 앨범 사진이 지금은 없어요. 불타가지고 저희 집 불이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남원에 있는 시골집이 불타서 졸업 사진이 없는데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고 교회 다니게 된 계기가 특별해요. 저희 가정은 뭐냐면 원래는 저희가 지리산 자락이에요. 지리산은 뭐가 유명할까요? 각종 우상 숭배를 많이 해요. 절이 많아요. 송광사, 화엄사, 실상사, 대한민국 대표절들이 다 거기 있어요. 저희는 거기 산골짜기 그것도 뱀사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꼴짜기 두룡계곡 막 이름만 들어봐도 뭔가 섬뜩하죠. 전설의 고향 옛날에 전설의 고향처럼 다 미신이 얽혀 설켜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께서는 엄청나게 요즘에 다시 샤머니즘이 뜨고 있잖아요. 무당이 뜨고 있고 구슬 하게 되고 딱 보면은 이 사람 어떤 운명을 아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정말 보살이셨어요. 절에서는 집사를 보살이라고 그래요. 보살님이셔가지고 철저한 우리는 우상숭배 가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보다는 교회를 처음 가게 된 계기가 저희 아버지께서는 원래 이제 가난한 농부였다가 곡성에 살다가 우리가 부산으로 갔어요. 부산이 그나마 결국에는 곡성하면 또 섬뜩하죠. 곡하는 소리가 아니고 원래 곡성은 곡창지대예요. 곡창지대 다양하게 뭐 이렇게 거기에 멜론이 그렇게 우리나라 70% 산지예요. 멜론이 그렇게 많이 나거든요. 근데 너무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는데 먹고 살라고 부산으로 갔다가 부산에서 지금 프로 월드컵 아세요? 프로스펙스? 네. 프로 월드컵 프로스펙스 지금은 다 동남아로 갔지만 그때는 부산에 다 공장이 있었어요. 제조 공장이 있었고 거기서 일을 하시다가 남원이 제가 남원 양씨니까 남원에서 외할머니 계셔가지고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결국에는 거기에서 또 뭔가 일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이렇게 초등학교 졸업밖에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남원으로 와가지고 먹고 살 거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일용직 근무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노가다를 뛰신 거야. 지금 얘기로 하면은. 그러다가 이제 아는 집사님을 만났는데 남원시 의원을 만났는데 그 시의원이 교회를 다니는 대가로 교회를 다니면 그 조건으로 남원시 공무원 환경미화원을 들어가게 해주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아버지께서 엄마하고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으로 아버지는 환경미화원에 들어가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풀뿌리 집안 정치인 다 욕할 건 아니에요. 정치인들 중에 정말 그런 마음들 가지고 선하게 그렇게 선영하는 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근데 아버지께서 환경미화원에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제 인생이 어떻게 보면 꼽힐 수 있었어요. 이게 무슨 연결성인지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될 텐데 제가 초등학교까지는 공부를 그렇게 재미없어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열심히 놀았어요. 저도 놀고 축구도 하고 막 그랬어요. 축구는 주로 골키퍼를 주로 해서 공격적인 성향이 아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축구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졸업을 하죠. 졸업을 하면 이제 남원 중학교에 들어갑니다. 근데 날씬해요. 제가 날씬했었고 원래는 여기에서 한 20kg 빠져야 되는데 회사 생활하고 뭐 하다 보니까 20kg 찐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딱 들어가기 전에 꿈이 꺼지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제 화장실 딱 앉아 있으면서도 중학교 가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선생님한테도 가장 먼저 손들고 질문도 열심히 하고 그런 상상 있잖아요. 긍정적인 상상을 하게 된 거예요. 중학교 때 딱 들어가서 했더니 전교가 200명 중에서 한 50등을 하더라고요. 썩 잘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계기는 공부 잘하는 1등하는 애가 너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 싸가지 없는 걔를 내가 한번 좀 이번엔 이겨봐야겠다. 그래서 걔를 한번 내가 따라잡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반에서 이제 5등 안에 들었었는데 더 열심히 했더니 그 친구를 따라잡았어요. 결국에는.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그때는 컴퓨터 활용 능력 외부 그런 자격증이 있으면 플러스 점수가 있었어요. 그것까지 막 하면서 저희는 자전거로 등하교를 해요. 남원은 자전거의 도시예요. 자전거로 다 이게 통학이 가능하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러면서 계속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병이 생겼어요. 무슨 병일까요?
공부를 오래 하려면 엉덩이 오래 붙이고 있어야 되는데 엉덩이로 인해 생기는 치질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갑자기 화장실에 갔는데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너무 쓰라리고 아픈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병을 안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어디서 얘기도 못 하겠고 지금 얘기하면 치질 걸리면 어디 가야 돼요? 무슨 외과 가야 돼요? 항문외과를 가야 돼요. 그래서 빨리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피가 아니 내가 여자도 아닌데 무슨 월경하는 거지 아닌데 이게 왜 피가 떨어질까?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도 못 하겠고 끙끙 앓았잖아요. 저는 그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열심히 학원도 다녔어요.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늦게까지 문단속도 제가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공부한 만큼 성과가 나오더라고요. 최종적으로는 중학교 수석으로 졸업하게 돼요. 남원중학교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전교 1등 했던 걔를 이제 이기게 됐죠. 뭐 때문에? 플러스 0.5점 컴퓨터 활용 능력, 워드 상급 땄기 때문에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제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입신양명이었던 거예요. 가정이 어려우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뭔가 성공해가지고 뭔가 집안을 다시 일으켜야겠다. 막 그런 스토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하는데 이거 중학교 때인데 저희 중학교는 교복이 잠바로 돼 있었어요. 잠바로 돼 있고 좀 녹색 잠바 그것도 녹색 잠바로 돼 있어가지고 좀 특이한 공장 같죠. 공장에 일하는 근무하는 것 같아요. 저 앞에 있죠. 맨 앞에 네, 제가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게 됐는데 고등학교도 저희 남원에 이제 조그마한 도시이기 때문에 큰 도시로 유학을 가요. 보통 돈이 있거나 정말 이렇게 더 열심히 좋은 대학 가려면 전주로 유학을 가는데 그런 형편은 못 돼가지고 남원고등학교나 성원고등학교 두 학교가 있는데 성원고에서 저한테 콜이 와가지고 장학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장학금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들어오면 수석 입학하게 되면 그래서 집안 형편도 어렵고 하니까 3년 내내 전액 장학금 준다고 했고 왜냐면 고등학교 때 또 우리는 돈을 냈었어요. 그때는 정말 20 얼마씩 나갔었어요. 한 학기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남원 성원고등학교는 사실 그때 당시는 깡패도 많고 똥통 고등학교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그런데 저는 거기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그 교무 선생님께서 저희 학원까지 찾아오가지고 저를 스카우트를 해가지고 결국엔 성원고등학교 갔는데 가 보니까 그거는 사실 정말 싸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지금 제가 공부 정말 그때 싸움 1타 뭐라고 그래요? 일진이었던 친구가 사업을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엄청 성공했어요. 공부랑 전혀 상관없다. 깡패 맞고 그렇다지만 걔네들이 순수해요. 착해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장례식장에서 느낀 바 공부 잘해서 모범생 범생이로 살아온 제 인생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그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수석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죠. 공부를 해가지고 이때도 막 이렇게 고3 때 가장 공부 열심히 했을 때가 한 거의 1% 안에 들었었어요. 전국에서 1% 안에 들어가지고 서울대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고2 때 딱 찍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욕심이 생기잖아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고 욕심이 생기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막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목이 막 그렇고 엉덩이 그 수술을 했잖아요. 고3 때 그래 치질 수술했다니까요. 뭔가 이게 그래서 이런 와중에 교회는 꼭 갔어요. 교회에서도 이제 회장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하나님을 집안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교회에서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 사람들을 열어주세요. 눈물로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모님을 좀 아버지를 되게 많이 미워했어요. 아버지가 인해서 생긴 일이어가지고 아버지를 엄청 미워하면서 그 마음에 뭔가 죄책감도 느껴지고 하나님께 회개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방언을 그때 처음 받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3학년 때까지 3년 동안 교회 내에서 교사 선생님께서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그 교사 선생님께서 3년 동안 저희들을 이렇게 케어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권사님하고 같이 밤에 이제 기도도 가고 기도도 다니고 그래서 모든 수업 끝나고 나면은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 진학 스토리를 얘기하고 싶은데 원래 지금도 학교장 교교장 추천제로 가잖아요. 그렇죠? 수시로 갈 때. 그래서 이제 성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성적에 보시면은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181명 중에 거의 1등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또 2학년 때도 계속 이제 탑을 많이 찍었죠. 2%, 3%, 4% 안에만 들면 되니까.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1차 수시에 내가 지원을 했어요. 지원했던 학교장 추천제. 그때는 학교장 추천제를 지원을 했는데 면접을 보러 여기를 서울을 처음 왔어요. 그때 당시 서울에 지하철을 처음 타봤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2002년이에요. 월드컵. 우리가 바로 월드컵 때 2002 월드컵 때 고3이었어 선생님이.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공부는 안 하고 전부 다 어떻게 축구 봐야 돼. 그래가지고 축구 보느라고 우리 때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그 전에 2002년 수능에서 수능 만점자가 60명이 나왔어요. 수능 만점자. 그래가지고 까딱 너무 물수능 불수능 얘기하잖아요. 수능이 어쩔 때는 쉬웠다가 어쩔 때는 어려웠다가 물수능으로 인해가지고 실수로 틀렸던 애들 걔네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성적이 다 전부는 아닌데 자살하는 경우도 왕왕 뉴스에 나오고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다시 어려워지는 불수능 수능이었었는데,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능 준비를 할까 아니면 수시를 갈까. 일단은 내신이 되니까 수시로 지원하겠다고 해가지고 수시 1차로 지원을 했죠. 그래가지고 연대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과 환경들을 아시고 저를 택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무슨 직업이었어요 원래? 환경미화 직원이었죠. 제가 이런 게 기사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두 번 더 내려. 네, 그다음 보세요. 2001년이죠. 2001년 7월 27일 기사예요. 매일신문. 매일신문은 저기 대구에 있어요. 대구 경북. 연대 사회발전 유공자 전형이라고 돼 있죠. 연세대가 원래는 이런 기업 입학제라는 게 있었거든요. 기업 입학제는 뭐냐면 돈을 10억 정도 내면은 연대 그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 그때 그런 것들 논란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뭐가 생겼냐면 사회발전 유공자라고 하면은 전형이 유공자라고 하면 5.18 민주화 유공자, 뭐 6.25 전쟁 뭐 이런 유공자, 국가에 뭔가 역할했던 자녀들은 그 학교를 좀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이 문이 열린 거예요. 보세요. 난 그때 몰랐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수시 1차 떨어지고 나니까 2차 때 연대를 지원해버린. 저는 고대하고 연대를 다 지원했는데 일단 고대를 논술까지 봐야 됐었고, 근데 고대를 가려고 했어요. 원래 전라도는 고대예요. 전라도 사람들은 고대를 먼저 가요. 고대가 이제 막걸리고 연대는 맥주잖아. 그래가지고 연대는 뭔가 돈 많은 애들이 잘 가리고 전라도 돈 없는 사람들 고대 가가지고 으쌰으쌰 한다는 공통체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해온 학교에 대한 비물질적인 기여자 특별전형의 전 단계로 사회발전 유공자 특별전형을 도입한다고. 이게 2001년도니까 그 다음에 제가 딱 전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소년소녀 가장고 환경미화 보이죠? 독립유공자 자손, 국가유공자 자손 등 지금까지 시행됐던 사회기여자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 특별전형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보세요. 해외 오지 선교사. 제 친구가 오지 선교사님 아들이었어요. 그 선교사님 일찍 돌아가셔서 순교하셨어요. 그 친구도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 아들, 해외 오지 의료봉사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자녀들. 여기에 딱 걸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담임 선생님이 그걸 보시고 나한테 강권을 하더라고요. 나는 가기 싫었거든요. 아니, 연대는 또 돈 많은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실제로 그런 게 연고전 하면은 연세대 고대가 좀 잠실 중형기에서 체육대회 하는데 연대는 이렇게 다 멋진 걸로 다 스카프처럼 이렇게 들는데 고대는 봉다리 빨간 봉다리로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제가 입학을 했고 이제 수능도 봤어야 됐어요. 수능은 최저 등급 2등급 11% 안에 들었어야 돼요. 이제 그게 수능 등급이 좀 더 넓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지금 중3 때부터는.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연세대까지 입학하게 되시는데 참 하나님이 그 간섭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이런 건 정말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께서 환경미화에 들어가시는 직장이 없으셨는데 환경미화 조건으로 거기 들어가게 됐는데 그게 기회가 돼가지고 제가 대학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 백으로 간 거예요.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백이 있었겠죠.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르쳤던 저 염창도 저기 그 참천 감리교회에서 고1부터 저도 똑같이 그래서 교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받았던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고1부터 고3까지 가르친 친구 중에서 저랑 비슷한 경우로 연대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하키 선수로 해가지고 특기 전형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목사님이 강조하시는데 진짜 여러분에게도 일단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기회들 학업이나 특기로 가는 친구도 있는데 그런 친구를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 택하시면은 정말 이렇게 이해할 수 없어. 서울대도 갈 수 있다. 서울대도 갈 수 있다라고 나는 믿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진로에 대해서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는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범생이처럼 살아가지고 그게 좀 후회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여유를 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도 같이 좀 이렇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좀 공부 못하는 친구들 많이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 아까 일찍 했던 친구가 한번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는 지금 체인점 50개짜리 커피숍 그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엄청 성공했더라고요. 블레스롤이라고 있어요. 블레스롤이라고 체인점을 운영하는데 그때 나 많이 가르쳐주지 않았냐고 수학 문제도 그렇고 그 얘기를 떠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면서 그래서 이제 공부가 다는 아니니까 또 의사 뭐 2,000명 뽑는다고 또 하면서 너도 나도 의사 되다 보니까 다른 학과에 정작 저도 사회과학 계열인데 거긴 지원도 안 한대요. 연대 같은 경우에도. 근데 그런 다양한 전략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길은 또 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름 있는 대학보다는 여러분이 정말 원하고 하고 싶은 일들이 뭔지 하나님의 소명이 뭔지 달란트가 뭔지를 잘 분별해서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면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진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길을 여시는 He will make a way.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정말 그걸 믿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내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해보시고 그럼 하나님께 놀랍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으니까 여러분도 경험하실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면서 저희 이 예배가 정말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저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래도 열심히 주일 예배만큼은 꼭 사수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 학교 가서 자율학습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 번씩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한 번 오셔갖고 맛있는 거 사주는 게 그게 기억이 남는 거예요. 저도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